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예측이 안 되는데요. 이번에 탄핵이 통과를 못하면서 앞으로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 저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공부해본 종목은 케어젠이란 종목입니다. 케어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케어젠은 작년에 프로지스테롤의 출시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부문별 매출부터 볼게요. 이렇게 거의 많은 매출이 전문 테라피에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23년부터 이 건강기능식품이죠. 프로지스테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팔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 매출액 합계이고요. 이렇게 분기로 보시면은 첫 출시 때 이렇게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매출이 쪼그라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이에 따라서 숫자가 안 나오니까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2분기까지 이렇게 프로지스테롤의 매출이 줄었다가 3분기부터 약간 늘어나면서 주가가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 부분의 성장률을 보면은 전문 테라피가 이렇게 약간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지스테롤이 나오면서 23분기부터 매출이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분기 매출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출시 때 많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먹기만 하면 당뇨가 개선된다는 그런 홍보 효과 때문에 기대감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게 써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안 들더라 이런 평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출이 다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오픈발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약간의 이렇게 완만한 성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너무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뚜렷한 성장 곡선이 보이진 않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다만 이 회사 대표님이 처음에 이 프로시스테를 출시가 되면은 기존 전문 테라피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반영이 안 되면서 많은 부분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으로는 전문 테라피 쪽에 미용 필러 제품들 그리고 탈모 개선들이 있고요. 코스메슈티컬 사업 부분에는 이제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이 프로지스테롤이 나와 있고요. 아까 그래프로도 보셨겠지만 전문 테라피 쪽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3분기에 400억가량의 매출이 나왔고요. 코슈메슈티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약간 하락을 하였고 3분기에도 그렇게 큰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지스테롤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에는요 23년에 이렇게 매출이 크게 발생하였다가 지금 3분기에 8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죠. 80억이면은 작년에 120억을 했으니까 120억이라면은 3분기에 30억씩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분기에는 80억이니까 작년 3분기를 90억으로 잡는다면은 작년 3분기보다 약간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 이게 숫자로 보이는 현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에 24년 11월 22일 인도 CDMO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아쿰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아쿰스는 내수 CDMO 시장 점유율을 30%를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공급 인프라를 가진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쿰스를 통해서 필러, 코스메슈티컬 제품군, 그리고 최근 주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3종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공급만 되기만 하면은 인도 쪽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성장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이렇게 2분기에 한번 저점을 맞았다가 다시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이 2분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 거의 20%가량 실적이 하락을 하면서 기대를 했던 모든 투자자들이 떠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8월 2일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코스닥이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와 그 코스닥의 하락이 같이 콜라보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하락이 있었던 건데 다시 이걸 회복한 이유는 3분기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3분기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또 이때쯤 해서 인도 계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8월에 하락했던 것들을 모두 회복하게 되었죠. 이거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전기 대비 33%가 하락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는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 아쿰스랑 무엇을 할 것이냐? 아쿰스를 통해서 결국 그 필러, 코스메슈티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이 프로지스테롤이 출시가 본격화가 되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도 공급을 통해서 이 공급을 더 늘리려는 계획인 거예요. 또한 아쿰스와 기존의 제품뿐만 아니라 그 코글루타이드라는 새로운 건기식을 임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내년에
FDA에 건기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등록이 된다면은 내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마이오키 제품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병성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현재는 일상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일상 진행 중인데 내년 1월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2상까지 진입을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아쿰스와 같이 협력을 하고요. 정용진 케어젠 대표가 지금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대표님 또한 되게 주주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던 8월 이후 이렇게 장내 매수로 본인의 주식이 저평가가 되고 있다 판단을 해서인지 주식을 많이 샀고요. 이게 총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24년도에만 22억 가량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사주 매입도 하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회사로서의 최대한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케어젠은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을 많이 줘서 이렇게 계속 배당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다가 23년에 600원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건 떨어진 게 아니고 주식이 분할을 하면서 배당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배당을 보면은 2.3%로 22년보다는 높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용진 대표님과 그 우호 지분을 포함해서 주식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배당을 많이 하면서 회사 이익을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 회사에만 유보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 주주의 것이 안 됐잖아요. 하지만 회사의 이익이 일정 수준 배당이 되면서 같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아주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 현황을 볼 건데요. 자산을 보면은 유동자산이 3분기 기준으로 600억 가량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분기에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니고 2분기에 줄어들었는데 2분기에 무엇을 하냐? 650억을 주고 대치동에 본사 사옥을 매입합니다.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자본이 쌓이면은 사옥을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한 번씩 크게 지출을 하는데 사옥을 키운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당연한 이치인 듯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은 회사에 돈도 없는데 그렇게 사옥만 키우는 기업들이 그런 게 안 좋은 케이스인데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옥을 매입을 했음에도 현금이 180억 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600억 가량 늘어난 것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눈에 들어온 부분은 운전자본과 매출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연체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만약 나중에 연체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손상을 하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또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렇게 좀 약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재고 자산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매출 채권은 이게 뭐 연체가 될 확률이 없는지는 좀 주담 통화를 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뚫릴 루트를 위해서 미리 재고를 축적을 해놓은 상황일 수도 있을까요? 그건 저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케어젠이라는 회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회사는 성장주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프로지스테롤의 판매 루트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약 개발, 또 다른 건기식 개발 등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 잘 팔리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회사 측은 판매 승인 절차가 이연이 되면서 매출이 이연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활성화됐을 때 매출이 다 발생을 했을 때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제품 승인을 받고 팔기 시작했는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았을 때 그게 워스트 시나리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어떻게 회사가 흘러갈 거다, 좋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대표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상황을 이겨나갈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은 대표가 성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해도 대표자의 자질에 따라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신약이랑 인도 판매도 활성화되고 신약 개발도 잘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하지만 세상에 베스트 시나리오가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 케어젠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업 공부를 할 때냐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죠.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